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태권도원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선정이 됐죠. 네. 이게 결정이 됐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네, 자활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표고 농사뿐만이 아니라 태권도원하고 연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체험형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태권도원과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행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분장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 다 합쳐서요? 3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8명이죠. 현원은 몇 명이죠? 현원은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명이면 2명이 결혼이네요. 네. 2명이 결혼인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결혼인 그 2명의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습니까? 이거 현재 부족된 2명만 있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5명 정도 결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직 결혼 2명 외에 5명이라고요? 포함해서 5명을 포함해서 5명? 예. 다 합쳐서 5명이 결혼이라고요? 결혼 2명이고 장기 교육 1명, 육아휴직 5명, 출산휴가 1명, 실제 7명이 결혼인 겁니다. 지금 현재. 예. 맞죠? 2명은 미포함됐고 5명은 출산, 예. 육아,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7명이 결혼인데 예. 맞습니까? 예. 읍면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합쳐서 결혼은 예, 결혼이 이렇게 7명이나 있는데 설천면에서는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인께서 설천면장으로 계셨죠? 네. 그때는 사회복지 업무를 봤습니까? 2명이 그때 배치가 됐었는데요. 사회복지 업무를 1명이 보고 1명은 이제 다른 업무에 종사했었습니다. 사회복지직 업무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행정직으로 돌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회복지직을 배치시키면 행정직도 함께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에 가면 또 행정직이 또 결연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제가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렇게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사회복지직 과장님이시죠? 네. 네. 물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복수직이 가능하지만 사회복지만 중심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봐야 하고 그게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업무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설천면에 있을 때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된 겁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2명. 그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증인께서 사회복지직 과장님이시고 그러면 업무 조절 사회복지과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과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6급 승진은 했는데 무보직인 어떤 또 사회복지직이 1명 있네요.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보직을 못 받았다라면 행정직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6급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이제 9급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증인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6급 무보직, 설천면 행정직 하시는 분들 두 분을 해결하면 사회복지직은 다 이렇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네, 일차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된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2017년 내년 이제 공무원 충원 이제 그 내용을 12월 달에 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인께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내용을 어떻게 요구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맞춤형 허브와 제도 이것이 이제 읍면에다 이제 또 신설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결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수시로 건의도 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읍면복지 허브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무주업은 진행하고 있고 네. 무주업은 지금 정해진 사회복지직 인원수가 충족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충족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좀 미흡합니다. 무주업에 이제 일단 사회복지직이 4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7년에 설천면, 2018년에 안성 이렇게 지금 전담팀을 최소 3명 이상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여성이 많은 부서잖아요.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원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께서 사회복지과 부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읍면 사회복지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대책을 요구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적기에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인사과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서 내 업무 분장에 관한 질인데요. 출산 업무 이거 지금 출산 업무가 지금 어느 담당계에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계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계. 출산 업무가 장애인 복지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업무 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작에는 하지 않으셨죠? 출산 업무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그동안은? 네, 충분히 저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출산 업무가 이제 당초에 이제 의료원에 있다가 또 사회복지과로 왔다가 서로 이제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 출산 업무에 대해서 어떤 담당 부서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않고 시군에서도 이게 이제 담당 부서가 지금 각각 이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거를 상부기관에서 조정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조직에 보건의료원하고 사회복지과 출산 업무가 이원화돼 있죠. 네. 2015년 2월 달에 전라북도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부서가 이관되면서 이원화돼 있는 거네요. 우리 무주군에는. 네. 근데 그 전체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복지과에 이관되고 난 뒤에도 그동안 3차례나 업무 담당계가 변경이 됐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날 여성복지계로 와서 또 4월 13일 날 노인복지계로 갔다가 10월 20일 날 장애인복지계로 가서 지금 현재 출산 업무가 장애인복지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너무 심한 담당
개 이동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이제 이런 걸 부서에서 업무 분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직원들의 수 또 그 한 부서의 가부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당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러면은 그 증인께서는 뭐 별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업무 분장을 그때 당시에 했을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하는 데가 적합한 부서로 분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산 업무가 2015년 1년 동안 여성복지계로 갔다가 노인복지계로 갔다가 장애인복지계로 왔습니다. 노인복지계도 아니고 더더욱 장애인복지계는 아니죠. 예. 이 출산 업무에서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이게 이제 출산 업무가 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출산에 관련 업무는 사실은 의료원에서 봐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고 부서에 또 출산- 부서 간 또 이렇게 예. 떠넘기기식이네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임신부 육아인 여성을 이제 관리하고 출산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이제 그쪽에서 많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출산 업무 일부가 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속에서 내에서라도 적절하게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건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분장을 적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인께서 여성이시고 이렇게 저출산 문제, 출산 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무주군 운동본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속에서도 보면 양육비는 어디서 담당을 하죠?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계에서. 양육비를 장애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양육비는 드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림 담당이. 드림스타트 담당이.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 양육비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하고 또 양육비 지원하고도 업무가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금은 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어디로 돼 있어요? 그 여성복지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부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요, 이게 부서마다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러면 현상이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무주군 부서 내의 업무 분장은 그 증인의 그 어떤 역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적절하게 출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행자부 자료에서 전북에서 출산율 개선도가 무주가 어떻게 나왔죠? 꼴찌로 나왔습니다. 꼴찌. 그죠? 그런데도 업무 분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과장으로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 확보, 전문성 강화, 업무 분장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사회복지과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 나눔 한마당 사업 보조금 예산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말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1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네, 지금 이제 이 사업이 2003년 자활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와서 이제 지금 올해가 몇 회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14회째 이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행사거든요. 네. 이 행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행사는 당초에는 이런 연말이 되면은 각 그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추진을 지금 각
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통폐합을 해서 이거를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기관 사회단체 민들이 이제 함께 사랑과 나눔을 네, 하는 행사로 알고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문화로 긍정적인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 사업 보조금 예산이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얼마 지원되죠? 400만 원이죠. 예. 예. 이렇게 하루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알고는 한 2천만 통상적으로? 예.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몇백만 원에서 최근 5, 6년 동안은 2천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나왔어요.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수익금은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회.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불이웃들에게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네, 보내서 공동모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내줘서- 받는 거죠. 예. 수익금 사용을 항상 공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고 있는데 보조금 400만 원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기반을 잘 잡은 이제 지역의 행사인데 좀 보조금을 없애고 순수한 민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전 준비 일부 예산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좀 순수하게 민간형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게 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기반을 잡기 위해서 400만 원이란 예산을 처음에는 400만 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하다가 4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면 좀 민간으로 돌리는 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식대가 없어가지고 오후에 행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하시고 사회복지의 날 무주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동안 하던 사회복지 세미나도 없어졌더라고요. 교육 사업인데. 그죠? 없어졌어요. 150만 원으로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들 이제 교육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증인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사랑 나눔 한마당 같은 예산은 좀 축소를 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 세미나 같은 교육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 나눔 한마당 예산을 축소하라고 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예산을 축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좀 이렇게 필요한 사업과 이제 지원이 조금 덜 돼도 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분석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 자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오는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또 이제 가감하게 좀 이렇게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격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희망축제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4회째 이제 하는데 우리 예산 지원하고 있나요? 올해까지는 그 거점형 예산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거점형이 조금 더 지원이 되니까 거점형에서 일부 일정액을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자부담해가지고 지금 4회째 끌어오고 있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행사에 내빈으로 참여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참석하기가. 이런 부분들 정인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연합회 교사교육이나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연합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준비와 조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 청소년 시설 묶어서 3건으로 안건 상정하셨잖아요. 네. 그때 본 의원이 이제 질의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증인께서 이제 그 답변석에 올라오지 않으셔서 충분한 질의를 못했고 의결권에 대해서 증인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추가할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청소년 시설물을 3건을 이렇게 다 묶어서 저번 임시회에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안건을 상정해놓고 별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는 가결을 전제로 한 제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3건을 묶어서 왔을 때 의결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행정이 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3건을 묶어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면 한 건이 부결되면 3건 다 부결되는 상황으로 된다는 건 아시나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탁 계획서의 추진 일정도 잘못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도 현재 다시 지금 3건으로 분리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게 재연장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올라와 있어요. 재연장이라는 게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재연장이다라는 결론을 행정에서 내리고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거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조례 같은 걸 찾아보면 재연장에 대한 근거도 한 곳만 지정돼 있어요. 조례에는 3가지 시설 중에서 만약에 기준점 이하로 나오면 평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공개 모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2월 2일 날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들이 충분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연장건이고 평가를 했을 때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의 가결을 전제로 한 제출이라는 거죠. 이제 의결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해서 일정을 충분하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임시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럼 한 부서에서 민간 위탁해야 될 부분들이 그 당해 연도에 있다면 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화요양원은 위탁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청소년 시설은 2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요양원 같은 데는 이제 조례 규정이 없고 청소년 같은 데는 이제 조례에다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평화요양원 5년으로 변경하면서 물론 다른 분야지만 한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좀 이렇게 총괄 기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인께서. 청소년 시설 미리 조례 정비하면 되죠. 이제 그게 7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조례하고 이런 게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간 위탁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위탁인데 평화요양원은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시설은 2년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조례 정비나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각각의 건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저번 임시회에서 10월 28일 날 의결되지 못하고 이제 그 주말 이틀 지나고 31일 날 오후에 증인께서 제 사무실에 오셨잖아요. 네.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처리 결과가 이송되지 않았으면 가결 처리된 걸로 다시 해서 보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진 않죠. 이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리돼 이틀 지나서 오셔가지고 지금도 처리 결과가 이송되지 않았으면 처리된 걸로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잘 표현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증인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의결하는 걸 좀 장난으로 생각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의원님은 오해시고요. 업무를 하는데 더군다나 의원님들하고 장난이라고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은 부서 내에서라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 회기에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결권을 존중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2년 전에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위탁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위탁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 공백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설 각각의 시설 조례를 찾아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례가 폐지됐더라고요. 네. 이거는 조례가 없어도 폐지돼도 관계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조례 이런 것 등이 법에 있다든가 이제 중복이 되면은 그때 조례 제정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감사회나 이런 데서도 통폐합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청소년 된것 상담 같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운영 관리나 지원 조례 같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례가 평가에도 반영되고 센터의 위상 문제도 있고 조례가 없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설들이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네. 전체 예산은 정액이 잘 안 되는데 정해진 예산에서 매년 인건비,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상승하면 프로그램비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청소년 시설에서 중요한 거는 또 프로그램비잖아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비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정해서 조례에 명시를 한다든가, 규정에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좀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시설 이런 데는 이전에는 6대4 이렇게 이제 그런 규정이 지침으로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할 때도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참 저도 공감하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예산들이 정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금 사업이나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확보를 해서 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무주 같은 데는 공모 사업이 좀 청소년 쪽에서는 시설 내부에서 이제 공모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을 하는데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비는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어디 규정할 수 있으면 좀 규정해서 지금 전체 예산의 6% 정도, 6% 정도가 프로그램비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정액되는 게 아니니까 프로그램비는 계속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상보도 사업 예산 확보하기가 저희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같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 시설 관리와 위탁 절차, 조례 정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 그 경로 순환버스 정원 초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경로 순환버스를 지금 무주군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무주군 소속해가지고 복지관 주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복지관 주관은 아니죠.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은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복지관 그렇죠. 계획하에 아니, 운영하고 경로 순환버스를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최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노선별 자료를 보면 혹시 문제되는 부분 정인께서는 파악을 못 하셨나요? 이제 제가 또 검토를 해봤. 이게 지금 순환버스가 45인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성하고 적상 분함은 78명 잡혀 있는 부분은 이제 두 번씩 2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네, 거고요. 왕복. 네. 예. 무풍 설천 쪽 보면 다 정원 초과예요. 2014년, 15년, 16년.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자료를 1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요일 무풍 설천 96명이에요. 이게 이제 정원이 아니라 이게 일일 탑승 평균 인원이네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 왕복 숫자를 지금 계상을 해서 왕복 숫자예요? 예, 왕복 숫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하루 이제 무슨 자료를 이렇게 왕복 숫자를 냅니까? 무풍설천이 계속 정원 초과해서 운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목요일은 이제 안성, 적상, 분함 이렇게 2회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안성팀은 10시에 복지관을 도착하고 분함팀은 11시에 도착을 해서 분함은 그냥 10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고 있죠. 2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차량이 이제 그 성수기에는 또 임차 버스를 해서 지금 2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농번기에는 아마 그렇게 농한기에는 예. 지금 또 임차 버스를 그래서 이제 또 운영을 예, 하더라고요. 아마, 예.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어려움은 해소가 있습니다. 됐는데 예. 일단 경로순환버스 무풍설천 쪽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설천팀들이 먼저 타요. 그리고 무풍을 가요.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가 초과되니까. 그리고 무풍을 태워서는 올 때는 사실은 설천은 올 때 태우면 되거든요. 근데 설천 타고 무풍 타고 올 때는 설천 거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원이 이미 다 초과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정원 초과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료가 저희들이 이제 위숙했던 건데 이것은 이제 정원 초과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지도를 하고 있고 이제 정원 초과해서 정원 초과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몇 년째 문제가 됐고 최근에 약간 해소가 됐다. 임차버스 내지는 아니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적상 분함 이렇게 다 갈라서 막 아침마다 운전을 복지관 버스로 이렇게 실제 건물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동원돼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업무에 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또 안전하고 또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임차버스 5개월 운영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약간씩 해소되고 있는데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수리비가 지금 7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량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노선별로 그 어떤 정원 초과 부분, 차량 점검,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고나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정의께서는 저한테 폐지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성 발전 이제 그 쭉 이어오는 게 여성 발전 기본법에서 또 성평등에서 양성평 폐지되고 양성평등 폐지가 아니고 제 개정이죠, 개정. 예, 개정 이렇게 쭉 폐지됐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있다고 쭉 분명히 알고 개정돼서 있는데. 이렇게 왔다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단 무주군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지난 1년 전에 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차별, 구조개선 이런 부분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1년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개정은 됐는데 이렇게 명칭만 개정이 되고 내용은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0월 31일 보도 자료 혹시 보셨나요? 봤는데요. 네. 그거는 그 기자분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기자분께서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위원회 이게 이제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성발전 우리 기금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 안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양성평등 기금은 어디에서 심의를 하죠? 양성평등 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왜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기는 보도자료에는 안 돼 있다고 나오죠? 구성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기자 부분들이 이제 저희 어떤 사과도 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양성평등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기금에 관한 운영위원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그럼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이제 거기서 업무를 위원회 기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폐합을 자꾸 하라고 그러다 통폐합 보니까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통폐합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양성평등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만 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려면 폭넓게 가야 되죠. 예. 예, 더 확대를 해야 통폐합이 되는 거지. 축소를 해놓고 통폐합이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성주리와 조치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 이런 부분들은 반영돼 있나요? 예. 근데 법에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조례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보도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기자분께서. 양성평등 정책 촉진 관련 사항은 규정이 돼 있나요? 예,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1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위법이 이제 개정이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명칭이나 간단하게 이제 그런 것들만 개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여성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이런 부분도 같이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중앙 정부에서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지방 정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례라는 거는 뭐예요? 지자체의 제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양성평등 기본법 취지에 맞게 조례 내용 반영해 주시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무주군 특성에 맞는 성평등 시책 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다음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9월 28일 날 발대식하고
11월 2일 날 보훈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 했잖아요. 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 40명, 연면협의체 62명, 총 152명이 구성되어 있네요. 네. 본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 때부터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출신 의원으로서 이제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는 판단으로 업무 질의나 행정 사무 감사에 빠짐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 질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협의체 구성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체 구성의 취지는 이제 그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이 이제 협력해서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 복지를 단순히 기구만 하나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민과 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냐? 본 의원이 민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민과 간의 어떤 그런 경계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다. 그런 판단이 컸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협의체 부분들을 활성화를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증인께서는 구성 과정부터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주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읍면 협의체는 읍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실무 협의체와 분과는 이렇게 추진단 회의를 거치면서 몇 번의 추진단 회의를 거치면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 협의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대표 협의체도 절차를 맞춰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임원들이 일단은 구성에서는 이제 그 실무 협의체처럼 이렇게 추진단을 좀 꾸려가지고 이렇게 좀 가감 없는 어떤 토론을 거치면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구성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이제 센터장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학계 전문가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거치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회의를 할 수는 없었고 실무협의체는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나 추진단을 꾸려서 이제 그 어떤 구성원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걸 구성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또 수락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6월 27일 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지금 이거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이렇게 관에서는 단체장이 위원장이고 민에서는 민간위원장이 선출되잖아요. 네. 민간위원장 선출에 본위원은 정인이 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하는 데는 간헐하기보다도 이런 이제 민이 위원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또 중복되지 않고 우리 또 이혼에 이런 것이 또 성평등에 좀 취지가 맞게 본 위원한테 증인께서 4월 달부터 3번에 걸쳐서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게 누구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증인께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를 좀 미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저한테 3번 이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놔두라. 그거는 저희도 민간의 사회복지를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증인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한번 충분히 좀 조율을 해서 이렇게 좀 조율이 잘 안 됐잖아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사회복지가 거고. 전문 분야죠. 하여튼 위원장 선출에서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재투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투표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증인께서 이미 다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건 오해십니다. 관행이죠, 관행. 행정에서 하는 관행. 그거는 저는 의원님께서 오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일관성 있게 관여하지 마시라. 민간 사회복지에서 추대하는 대로 하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누구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누구를 하라는 것보다도 이런 조율로 제가 말씀드린 걸 답변을 해달라고요. 누구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증인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본의원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원님들 자연스럽게 저한테 누구를 지정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분위기를 좀 의원님들께서 기존의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대표위원 그렇게 증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표위원장은 명예직이니까 사회복지를 몰라도 이름만 걸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아니죠. 명예직이니까 사회복지를 몰라도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만 걸어두던 그렇게 분명히 말씀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본위원은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본위원의 생각에는 증인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이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에서 보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성이 아직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는 대표성이 있는 역할이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셨죠?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진행하면서 생각이 바뀌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이름만 갖고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같이 들으신 계장님도 계십니다. 대표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실무는 실무에서 한다는 의미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를 이런 스타일로 하는구나. 위원회나 지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건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애써서 준비해온 협의체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는 중요하다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만드시면 안 생각했기 되셨죠.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견도 나눠보고 이랬던 것이지 어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전혀 그러면 없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려면 저한테 상의를 하셨잖아요. 상의할 땐 다 정해놓고 상의하고 상의해서 반영 안 하려면 저한테 뭐하러 물어보셨어요? 정해놓고 상의한 건 아닙니다. 정하셔서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은 제가 오해가 아니고 섭섭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계속 증인께서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해하지 마라, 섭섭해하지 마라 하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요. 관행이라고요.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미리 왜 정하냐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표현은 가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정해놓고 2차 투표까지 만들면서 서로 야심차게 협의체를 출발해야 하는데 위원들 간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올까봐 의원님한테 먼저 좀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올 거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말았어야죠. 본 의원은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무주군의 사회복지직 과장이 사회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주군의 사회복지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저는 사회복지들을 위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관위원장 자리가 이름만 걸어두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민의 간에 아니죠. 소속되지 않고 순수한 민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드려서 저는 증인께서 이렇게 그런 만들 거면 제가 부분이었습니다. 협의체를 하자라고 주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초에 협의체에 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관주도 협의체는 기구만 하나 더 늘리는 셈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번에 민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보면 민간에서 순수한 민간인의 위원장이 이렇게 선출됐다라고 정해서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민선 6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번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전에 협의체 회장은 간에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단체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민선 6기에 마이너스예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관행, 독단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체 회장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자꾸 자활센터에 말씀하시지 근무를 마시고요. 하고 있고 그렇게 소속이 되지 않고 순수한 민의 위원장을 함으로써 취지에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사회복지 전문 분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직 과장님, 사회복지가 전문 분야예요? 아니에요?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미리 정하지 말고 증인께서는 일을 잘해서 군정을 빛나게 하고 단체장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은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을 하는 데서는 소신 있게 했다라고 무주가 말씀드립니다. 노인 분야, 복지관 건립, 사회복지를 인근 지역에 비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일찍 시도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발전은 별로 없어요.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사회보장 협의체가 한 단계 사회복지가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인근 지역에서는 농촌복지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준비도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여한 부분, 관주도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출발은 조금 그랬더라도 민과 간의 경계를 없애고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국장 역시 참 그 성실한 분이 와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체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통제하고 행자부 사회복지 장려 정책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통제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사전 심의, 예. 자체 사업, 지자체 예. 자체 사업. 예. 근데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 장려 정책을 지침이 내려왔어요. 잘 모르십니까? 지금 충분한 지침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장려 정책에 대한 교부세 확대 방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엉망인 거잖아요. 지금 부처 간.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제하고 행자부에서는 통제하면서 인센티브 아니 페널티를 준다 교부세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를 장려하는데 교부세를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책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침서는 아직 아니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교부세 부분 이거 내년 사업 계획 세우고 예산 반영하면서 이런 정책을 모르고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정책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 하지만 아직 지침서는 지난해 말에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방침 교부세 페널티 준다고 불이익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무주군에서 의회 승인 사업인데도 보고도 하지 않고
3건의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회복지 국정화라고 분발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올해 11월 초에 사회복지 장려 지역에 교부세를 더 준다는 행자부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무주군의 하지만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증인, 보건복지부의 행자부, 이런 모순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했는데 그 행자부 지침 자체가 분석이 되지 않았네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사중복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지금 그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사업 사전심의 쪽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그렇게 대응하는 건가요? 부처의 지침과 이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 장려를 하면 교부세를 확대해 준다고 했다니까요. 정부가 보건복지부만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하지만 저희들이 입에 대면 또 입에 대한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러니까 지금 페널티. 그러니까 페널티가 있는데 또 행자부에서는 확대를 해준다고 했다니까 교부세를. 그런데 부처 간의 문제지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증인께서는 그 행자부 지침 자체가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내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고 수립하고 하셨나 좀 이게 궁금하네요. 정책 안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 내부적인 거는 내려지도 않고 이게 안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도자료에도 나왔어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보도자료권을 봤습니다. 물론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하나 물론 의원님 말씀이 그런 맞고 생각을 저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지만 이미 이제 이게 다 모니터링 복지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통제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고 계속 거기에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행자부 지침 장려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침과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행자부에서 있지만 지금 출산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을 하면 교부세를 확대를 해준다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유사중복이 아닌 사업은 하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유사중복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주군의 일반 회계 세입 재원을 자료를 보면 2015년 지방교부세가 42.45%. 우리 무주군에서 세입 재원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교부세가. 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 분석해 보시고 사업 발굴을 해서 교부세 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세 확보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출산율 꼴찌, 위원회 여성 참여율 꼴찌, 무주예요. 장애인 생산품 의무 비율 최저 수준. 아시죠? 네.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무주군, 그것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본 의원은 증인께서 혹시 위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는 위가 아니라 아래를, 약자를 살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 영역들을 함께 잘 챙겨서 무주군 사회복지의 지도자잖아요. 책임자. 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사회복지직 과장이고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민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